자, 2부 초청연사 국방 스님 상임 고문이신 허슬레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허슬레반 선교사입니다. 먼저 조금 열기를 내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지금 최아무개 전 의원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 거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짐승만도 못한 얘기를 짓거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오늘까지 제가 지켜보니까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전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정현이라는 대표와 그 무리들 집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측에서 윤리위원회도 개최 안 하고 집권으로 뭐 했죠? 6개월 중징계라고 얘기하면서 했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에서 일을 보면서 무슨 주식 투자하고 누르려는 그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정영이는 그보다 더한 집 어쩌고 저쩌고 했던 자로서 갑자기 자기네 당에 많은 질타와 비판이 오니까 갑자기 윤리위원회도 생략한 채 제재를 가했습니다. 정말 가해야 하지 않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대표는 정가 4번에 또 뭡니까? 앞으로 약 정가 4번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대충 지금에 있는 현황 정말 대놓지 못한 당을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저렇게 나오겠습니까? 저들의 헌법을 악법을 많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네가 압수할 수 있다는 사실감의 표출이 아니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이기까지 약 7년 정도, 6년에서 7년 정도까지 정말 극소수의 이것을 알고 울부짖으며 외쳐줬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심지어 우리 가족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폭력을 사용합니까? 결국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서 그것도 선관위에서 5% 겨우 제출한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해킹을 할 수도 있다. 내부적을 통해서. 근데 저들은 선관위에서 뭐라 그랬었죠? 자기네들은 절대 해킹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럼 게임 끝 아닙니까? 게임 끝인데 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극소수 약 50여 명이 있는데 50만 명이 저 선관위를 비롯한 부정선거를 펼치겠던 그 무리들을 다 짓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정이란 뭡니까? 아니 또 그리고 공정하거나 진정하거나 진실된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로 허위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는 뭡니까? 완전히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최아무개가 얘기했던 암컷, 수컷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딱 여기 법무부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 어떤 사건에 있어서 자기의 직권으로 특검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권이 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도 줄 수 있고 이미 다 서류에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말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태는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TV에서는 열심 이 한 법무장관을 띄우면서 국회 나오라고, 물론 내년 총선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특검 수사하라! 자, 지난번에 우리가 용산의 KT에 시스템 불이 나거나 막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짐작했던 거 관계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KT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나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정선거를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났죠. 자, 오늘 우리가 아까 한정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부정선거를 확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신뢰를 갖다 줘도 그것을 할 의지가 없이 지금 진행되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며칠 전에 뜻하지 않게 사진을 찍어가면서 TV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직접 전화로 확인하던가 다시 한번 SBS의 지상파 방송입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뭐라 그런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나이를 거쳐서 우리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세계 으뜸인 국가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있는 예를 들어서 한 중소기업이 상자이간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나서 외국에 수출, 무역 이런 것이 다 파괴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그 회사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4, 5일 동안 저 북쪽까지 모든 시스템이, 행정 시스템이 다 사라졌다가 복구했답니다. 그 복구된 것은, 제가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복구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실장 행정안전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이중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는 동일한 이중화되어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L4, 그러니까 L4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L4 장비는 뭔가 아니 프리피기입니다. 프리피기라면 뭘 얘기를 하냐? 우리가 그 하수도에 오물이 내려갈 때 그것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내려가고 그런 프리피기 난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전문가, 의사가 사람을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인 마무리할 겁니다. 전문가인 문순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뺑신식 배우는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해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해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해킹이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내년에 다시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수사 지시해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감 수사하라! 이상입니다. 우리 박성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4월 15일 이후 부정선거 사례와 독일 선거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수도권 전 지역 123개 선거구의 사전선거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비율은 조작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확률이며 이번 강서을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5개동의 사전투표 비율이 69대 31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조작이 아니면 동일한 수치가 연거푸 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인천 연수구을에서는 특별 상수가 0.39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전산조작에서 중국 공산당 슬로건인 Follow the Party가 발견되었으며 이거를 알아낸 로이킴이 Follow the Party라는 것을 알아냈었습니다. 투표함 봉인지 서명자가 봉인할 때와 투표함을 개봉할 때 또한 달랐습니다. 사전 투표함에 보관되어야 할 투표함이 샴립방 박스에 보관도 돼 있었고 보관 장소에 CCTV가 있어야 함에도 CCTV가 없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부천 선거관리국장 사무실에서는 종이로 CCTV를 가렸고 이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선관위에게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는 통신 기능이 없어서 인터넷이 차단되었다고 말을 했었는데 전자개표기에는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과 해킹망이 있었습니다. 윌커슨 박사는 전자개표기에 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 센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표가 한 곳으로 가는 일들이 수차례 발견되었고 이 또한 한 특정 후보에게 규칙적으로 표를 더해주는 거라는 의심조차 들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바코드를 사용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제2차원 바코드라 칭하는 QR코드를 사용하였고 이 또한 선관위 선거관리 규칙에도 적법한 것처럼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이런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사례와 정반대되는 독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선거제도는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투명 투표함을 씁니다. 전자개표를 하지 않고 손으로 수개표를 합니다. 투표용지 두 곳에 점선을 기점으로 1년 번호가 있습니다. 누가 QR코드를 사용합니까? 투표한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합니다. 투표용지 또한 20년간 보관합니다.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재개표를 하게 해줍니다. 대만도 독일처럼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투표 후에 바로 수개표합니다. 그 장소에서 전자개표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한 이동 없이 바로 10분 내에 수개표를 시작하고 정자를 기표하며 바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오픈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선진국, 우리보다 나은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부정선거의 앞잡이가 돼야 됐습니까? 여러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처럼 중앙선관위를 시사하라! 국회는 독일처럼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감사합니다. 김종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4.15 부정선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홀에서는 대신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1차 매장이 나왔습니다. 많은 곳에서 신권답을 같은 적지 않은 투표지가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투표지에 기표하고 나며 접어서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경우로 접어서 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권답을 같은 투표지가 뭉태기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일장기 투표지를 입은 사람에게 100억 원씩 현상금을 걸었으나 청년인도 투표관리인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여장의 일장기 투표지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네, 일장기 투표지는 비밀 사무실에서 만든 가짜 투표지입니다. 가짜 투표지를 미리 가짜 투표함에 집어넣었다가 선거가 끝나고 정관위 사무실에서 빛이 헛고치게 했거나 그전에 사던 선거 투표함에 몰래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유로 국회의원 선거 때 전국의 200여 개소 이상의 비밀선거 사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곳에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이 비밀 사무실에서 조선족과 중국 외환성인들이 목격되었습니다. 도대체 중앙선관위는 비밀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네, 가짜 투표지 만드는 작업과 투표율 조작을 한 것으로 확실합니다. 자, 이제 도를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며 세 번 같이 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죄 집단 중앙선관위 해체해라! 강효신님. 네, 강호식입니다. 저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 이상 징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조작값이 이미 세팅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합동으로 보안 점검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에 위탁하는 정당 온라인 시스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되던 그때부터 국힘당 대표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하여 치러졌습니다. 이준석은 당원 조사에서는 졌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크게 이겨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선관위 당대표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어왔고 당원들은 당대표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준석은 부정선거에 관한 말이 나오면 발작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준석은 국힘당에서 부정선거에 붓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힘당의 김태우 후보가 18% 차이로 패배할 것을 예측했고 그것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마치 2000년 4.15 총선 직전 민주당이 180석이 될 거라고 예측했던 유시민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준석은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100석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과 조국, 정동영 역시 더불당이 20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해찬은 180석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게 200석이라니요. 지금 더불당이 저지르는 심승만도 못한 짓을 볼 때 국민들이 더불당에 200석 몰아주겠습니까? 이 더불당 200석 우르는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부정선거 하겠다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내년 4월 맞으면 우리나라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구호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반역 집단 중앙선관위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조성립 부정선거에 확실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청소에서 이시민이가 180 정도 운운한 것 어디 보시다 예측했는데 정확히 그 말대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시민 정정영이가 이영갑니까? 정쟁입니까? 이시민 정정과 더불어 핵심 세력들은 서로 부정선거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유되고 사전선거를 없애고 당일 손으로 수개표 하더라도 전자개표기 즉 컴퓨터 이들은 꼼수로 개표 불육이라고 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표라고 꼼수를 부리고 있으나 이는 수검표로서 사전투표함 바꾸치기 이걸로 가짜표를 기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 미리 조작된 보정수치 조작값 63% 대 36% 이는 4.15 총선 때 지역구 전체에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조작값 비율 69대 31 이는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된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팅한 대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 찍어도 2번으로 3번을 찍어도 2번으로 4번을 찍어도 2번으로 규칙적으로 넘어가는 즉 조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힘당이 아무리 더불어민주당과 협치하고 통합해도 소용이 없으며 국힘당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지역해도 소용없는 것으로서 이는 국힘당 역대 당대표 선거도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작선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공정과 상생을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사전투표를 없애지 않고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중앙선거위원회가 세팅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당일 수개표 하여야 공정선거가 보장되는 겁니다. 첫째, 부정선거 추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방만한 정형으로 운영되는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정선거를 당장 수사하라.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사전투표 폐지하고 전자개표 폐지하라.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부정
부정선거에 대하여 무관심 무비판하지 말고 떨쳐 일어나! 발기하라! 감사합니다.